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아침 권장도서인 존댓말 사용 설명서를 이성준 선생님과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고 즐겁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남을 높이려면 나를 낮추라고 내용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존댓말을 사용할 때도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추어 표현하면 그것이 상대방 남을 높이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시소를 타본 적 있죠? 시소를 타면 내가 낮아지면 친구가 높아져요. 그런 것처럼 존댓말도 나를 낮추면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햄버거 나왔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갔네요. 엄마, 저는 불고기 버거 먹을래요. 그래, 대신 탄산음료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기야. 네. 햄버거 나오면 불러줄 거야. 빨리 먹고 싶다. 너무 배고파요. 고객님, 주문하신 햄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고객님, 주문하신 햄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아이고, 어딜 가나 고객님이라고 부르는구나. 틀린 말인 줄도 모르고. 왜요? 고객님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고객님이 왜 틀린 말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도 고객님이라는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잘못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점원들이 고객님이란 말을 사용하곤 해요. 너무나 익숙한 고객님이란 말이 사실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걸 솔지는 모르고 있었나 봐요. 고객은 상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을 의미하는 말로 요즘에는 상점을 찾는 사람들을 높여 부를 때 주로 사용해요. 그런데 간혹 손님을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 님을 붙여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점원들이 있어요. 고객이란 단어에는 이미 높임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고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는 호칭어로 쓰기에는 부적절해요. 고객을 부를 때는 손님하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객님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불러야 올바른 존댓말인 거죠. 고객이라는 말 자체에 상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높임의 표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이라는 말에 님을 붙이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고,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고객을 쓴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민지야, 엄마랑 고객 서비스 센터, 고객님 서비스 센터. 어떤 것이 알맞은 말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고객 서비스 센터에 들렀다 가자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고객님이라는 말은 자체로 어법이 틀린 말입니다. 2번, 고객님, 고객, 손님, 찾으신 책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 어떤 표현이 올바른 말일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손님이 되겠습니다. 고객님이란 말은 말 자체가 틀린 말이고, 고객이란 말은 누군가를 가리킬 때, 부를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3번, 내일 고객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고객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고객님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객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고객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발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솔희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제 동생 솔지 때문이에요. 솔지는 3학년인데 얼마 전 새로 생긴 별명 때문에 매우 속상해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솔지를 나솔지라고 불러요. 나솔지가 된 건 동생의 말버릇 때문이에요. 툭하면 내가, 나는 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친구에게 쓰는 건 괜찮지만 어른에게도 사용해서 가끔 혼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선생님께 내가 발표해 볼게요 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발표해 볼게요 하고 말해야지. 선생님께서 다정하게 고쳐주셨지만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 같아 속상해했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제 동생 솔지, 어떻게 설명해야 고칠 수 있을까요? 솔희는 나솔지라는 별명을 얻게 된 동생이 많이 걱정되나 봐요. 친구들은 솔희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나요? 솔지가 자주 사용하는 나는 자신보다 어리거나 친구에게 사용하는 말이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나가 아니라 저라고 말해야 해요. 이 말에는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대신 상대방을 높이게 되어 높임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들을 보면은 엄마, 저 배고파요. 제 생각에는 선호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야구공을 던진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친구나 또는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표현하면 나, 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나 배고파. 내 생각에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 높임의 대상에게는 저 배고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래의 문제를 통해서 올바른 존댓말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할머니, 내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여기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내가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면 어떻게 고쳐 써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가 아니라 제가 라고 써야 되겠죠. 할머니, 제가 가방을 들어드릴게요. 2번 볼까요? 민주야, 제가 도와줄게. 자, 이거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제가는 높임의 대상에게 쓰는 거죠. 근데 민주야 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친구이거나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이럴 때는 반대로 내가 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3번, 엄마,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나는이 아니라 저는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엄마와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는 나는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쓴다면 저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과학의 날을 맞아 여러 가지 과학 행사를 진행할 거예요. 각자 흥미있는 부분을 선택해 꼭 참여하도록 하세요.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난 물병 로켓을 만들 거야. 나는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에 나갈 거야. 솔지는 고민 끝에 과학 글짓기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솔지의 꿈이 과학자였거든요. 솔지는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지, 과학자가 되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적었어요.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주여행을 꿈꾸었습니다. 넓은 우주는 아직도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자가 된다면 우주를 탐험하며 많은 비밀을 풀어낼 것입니다. 우리 솔지가 존댓말을 잘 배웠구나. 하지만 글을 쓸 땐 그러지 않아도 돼.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솔지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만 갸웃거렸답니다. 오른쪽 이어서 읽을게요. 솔지의 꿈이 과학자라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신의 꿈을 글로 잘 정리했네요. 하지만 한 가지 잘못한 점이 있어요. 글을 쓸 때는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글짓기나 독후감은 편지처럼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읽는 글이에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글을 쓸 때는 나를 낮추지 않아요. 이외에도 보고서나 설명문처럼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도 높이지 않는 것이 좋지요. 존댓말이 오히려 객관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편지, 문자 메시지, 쪽지처럼 다른 사람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대상에 따라 존댓말을 사용해 글을 써야 해요. 여러분 여기에 쓰이는 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나요? 글을 쓸 때는 이 글이 누가 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존댓말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지나 문자 메시지, 쪽지처럼 이렇게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받는 사람이 만약에 어른인 경우에는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써야 되겠죠. 하지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읽을 수도 있고 또 나와 같은 친구가 읽을 수도 있는 이러한 글 같은 경우에는 꼭 높임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존댓말을 바르게 고쳐주도록 할게요. 솔지가 쓴 글짓기 부분에서 우리가 알맞게 고쳐주도록 할게요. 지금 모든 표현이 높임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댓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댓말이 아닌 표현으로 바꾸면 되겠죠. 먼저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쟤는 내로 과학자입니다는 과학자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 꿈은 과학자이다. 두 번째 문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주여행을 꿈꾸었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저는 나는으로 꿈꾸었습니다는 꿈꾸었다로 바꾸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주여행을 꿈꾸었다. 넓은 우주는 아직도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있다로 바꿔주는 거예요. 넓은 우주는 아직도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문장. 제가 과학자가 된다면 우주를 탐험하며 많은 비밀을 풀어낼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습니다. 제가를 내가 풀어낼 것입니다를 풀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과학자가 된다면 우주를 탐험하며 많은 비밀을 풀어낼 것이다. 이렇게 고쳤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문 노트를 쓸 때도 물론 선생님이 읽고 검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또는 다른 사람이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존댓말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말로 써도 충분히 괜찮다.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존댓말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서 올바른 존댓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